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오늘은 또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조정 나온 이유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제가 전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에코프로가 5% 갭을 떴다. 5.5%가 넘게 갭을 떴어요. 자, 시가가 갭을 뜨잖아요. 그러면 일단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렇게 갭을 떴을 때 이 에코프로의 정고점이 얼마입니까? 130만 원이 좀 안 돼요. 네, 130만 원을 넘은 적은 종가상, 왜 종가가 중요하냐면 종가는 아무나 못 만들어요. 무조건 세력이 만드는 것이 종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종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요 윗골이 153만 원에서 떨어뜨리는 요거는 단기 세력이에요. 아시죠? 단기 세력이 이때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이만큼 끌어올린 다음에 지네들 팔아먹고 나갔어요. 그래서 종가상 130만 원을 에코프로는 넘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격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1차적인 반등은 나온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가가 갭을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가가 갭을 뜨게 되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옵니다. 갭을 바로 떴으니까. 그래서 눌렸다가 또 반등이 나오고 내려오니까 전일 종가에 있는 애들이 내 매수가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끌어올려요. 그래서 여기서 팔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이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38%가 올랐으니까, 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잡냐? 잡았어요. 홍주식 VIP 회원님들은, 예, 여기서 다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떻게 하느냐? 또 내려오면 또 잡아요. 근데 여기서 매수하신 거는 단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적인 입장에서 매도를 한 거고, 홍주식에서 어디 매수 타점을 줬습니까? 이때 요때, 그 다음에 여기 꼬리, 그 다음에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죠? 자, 다 어때요? 장대음봉으로 떨어지면, 이날 장대음봉으로 떨어진 게 17%가 떨어졌고요. 이날도 5% 이상 떨어졌고요. 이날도 5% 이상 떨어졌고요. 다 5일선을 깨면서 이날 몇 프로 떨어졌어요? 이날도 시가 대비해서는 약 17%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야, 이렇게 떨어져요. 봐요. 다 이렇게 떨어지고 5일선을 깨요. 그것도 5일선을 깨고 떨어지면은 그때가 또 좋은 매수 찬스가 된다. 그래서 그럴 때만 샀어요. 그러니까 사면은 바로 수익 나고, 저점에서 매수한 물량은 아직 안 팔고 잘 들고 있습니다. 자, 왜냐? 여기만 하더라도 높은 거예요. 그전에는 여기 이런 데서 계속 매수 싸. 그전에는 어떤 데서 매수 싸였는데, 여기서 싸웠는데 50만 원대, 60만 원 이하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이야 뭐 지금 흔들거나 말거나 걱정할 게 없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저 고가권에서 이 윗꼬리에서 살고 막 칠 때, 이럴 때 막 한참 칠 때는 사람 말 절대 안 했는데, 그죠? 자, 그래서 또 한 번 매수 찬스가 오고, 고가권에 매수하신 분들은 평단을 낮춰야죠. 평단을. 150만 원에 매수했는데 어떡하라고요? 당연히 150만 원에 매수해서 그냥 가만히 들고 있겠습니까?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춰야죠. 낮춰서 반등이 나와야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홍주식의 교육기관 홍수에대해서 하루 전날, 요거는 VIP 유료 회원님들만 따로 보는 영상인데, 거기서 정확하게 타점을 찍어주잖아요. 6월 14일날 이렇게 장대음봉으로 17% 떨어졌을 때 다음날 사라. 6월 28일날 이때도 또 장대음봉으로 5일선 깨고 떨어졌을 때 다음날 사라. 딱 그날만 합니다. 자, 또 7월 27일날 28일날 사는 거죠. 27일날도 이렇게 딱 장대음봉으로 내려왔을 때만 정확하게 사인을 드려서 멋지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제가 뭐 신기가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기법의 자리가 오면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런 자리, 여기 일봉 매수 타점 오면은 사세요. 분봉 매수 타점 오면 사세요. 다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봉 매수 타점이 뭔지, 일봉 매수 타점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요 일봉 매수 타점을 하라고 열심히 드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일봉 매수 타점 맞고 여기서 30%가 넘는 멋진 반등이 나와 줬습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초보자들은 정말로 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샀을까 싶어요 정말. 근데 어떻게 해요? 샀는데 예.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예. 믿을 거는 기법뿐이다. 지금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이거를 증권사에서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예, 맨날 높다고만 하고 예, 높다 그런데도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런다고요. 뭐가 맞아? 니들이 말한 거는 저 밑에서부터 80만 원 갔을 때, 70만 원 갔을 때도 완전 고점이라고. 예. 그로부터 더블 올랐습니다. 70만 원짜리가 150만 원대까지 더블 올랐어요. 뭐가 맞아? 하나도 맞는 말 아니고. 지금 떨어져도 70만 원에 매수했으면은 수익률이 50% 60%가 넘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은요. 자, 이러니까 지금은 오로지 차트에 예, 차트로 분석하고 수급과 차트 이것밖에는 예, 분석이 안 되는 그러한 장세고 그리고 정확한 분석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타점을 정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 기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거에 맞춰서 수익을 따박따박 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도 똑같이 일봉 매수 타점 이거는 꼭 설치를 하시라고 초보자분들 예, 특히 초보자분들은 아무거나 막 사지 마시고 아무데나 사지 마시고 그냥 분위기 휩쓸려 가지고 사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저는 절대로 이렇게 막 칠 때 사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올라간다고 말할 때도 정확하게 맞췄어요. 올라가니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나가지고 매수하려고 그러면 여기 내려오면 매수 타점이다. 내려오니까 매수 타점 해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아무리 올라간다 해도 공중에 붕 하고 올라가는 걸 갖다가 홍주식 우리 VIP 회원님들은 단 한 명도 단 한 주도 산 적이 없습니다. 왜냐? 기법의 자리에서만 사면 수익이 나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에코프로 딱 일봉 매수 타점 요거 하나만이라도 초보자분들은 설치를 하셔서 보시라고 제가 열심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쪽에다가 에코프로라고만 딱 써가지고 에코프로에 또 한 번 멋진 반등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에코프로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가 전일에 딱 봐도 예, 전고점 돌파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조정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조정이 나왔죠. 맞잖아요. 예, 딱 제가 자 내일 조정 나옵니다. 그죠? 저도 신기합니다. 네. 자 마이너스로 갭을 자 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자 봐요. 항상 주가는요 갭을 띄우거나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갭을 반드시 어떻게 했냐면은 메꿉니다. 이게 공부예요. 이런 공부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잘 들어요. 그러니까 바로 홍주식에서 합니다. 제가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갭을 띄우잖아요. 갭을 띄우면 그 갭을 메꾸러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왔다가 어떻게 해요? 반등을 주고 다시 이렇게 흘러서 내립니다. 자 오늘은요 갭 하락을 했죠. 갭 하락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시가가 여기에요. 여기 그죠? 여기서 전일 종가가 여기에요. 그럼 이만큼 갭을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갭 하락을 메꾸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양봉이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갭을 항상 오늘은 갭 하락, 갭이라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공간이 뜨여 있는 이것을 갭이라고 불러요. 아파트, 부동산 그 할 때 갭 투자 하잖아요. 예, 그 갭이에요. 갭이라는 게 이렇게. 예, 요것도 이제 갭 하락을 했어요. 오늘 갭 하락, 어저께는 갭 상승, 요거예요. 예, 근데 갭 하락을 했어. 갭 하락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갭을 메꾸러 온다. 갭을 메꾸러 오는 것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불변 진리의 원칙과 같은 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그만큼 확률이 갭 하락을 하거나 갭 상승을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100%는 없어요. 100%는 아니지만 예, 주식에는 100%는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예, 뭐 99%는 있을 수 있어도. 자, 그런데 잘 봐요. 그래서 갭 하락을 하니까 아침에 딱 올랐죠. 어디까지 올라요? 딱 전일 종가 120만 원대 끝났는데 오늘 110만 원대 시작하니까 120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와 가지고선 갭을 딱 메꿔 놓고선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고 나 가지고 떨어지는 이유를 갖다가 오늘 방송 보니까 뭐 각가지 이유를 갖다 대는데 초전도체로 어제 떨어지는 이유는 또 어제 떨어지는 대로 이유를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예, 항상 명분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주식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는 대로. 예, 누가 영화에서 대사에서 말한 것처럼 명분이 있어야 된다 아이가 그러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된다. 예, 그게 바로 주식 시장에서는 항상 오늘 하루하루 그날그날에 어떠한 명분을 갖다 붙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뭐 나쁘게 말하면 핑계일 수도 있고요. 좋게 말하면 명분이고요. 예, 고상하게 말하면 명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떨어진 명분은 뭡니까? 이유는 뭡니까? 뭐라고 핑계 댈 거예요? 하고 보니까 초전도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는요, 이런 거예요. 에코프로하고 2차전지, 포스코, 에코프로 이쪽 애들이 급등해서 쫙 가니까, 예, 쫙 가니까, 야, 한 종목에다가 딱 집어넣어가지고 쫙 가가지고 수익 나니까 10억을 벌었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러고 제2의 에코프로를 찾아요. 그런 거는 에코프로 이외에는 제2의 에코프로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에코프로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유일무이한 종목이에요. 자, 왜냐? 공매도를 우량주가 이런 식으로 이겨서 나온 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제2의 에코프로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또 뭔가 하나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당장 뭐가 간다고 확 쏠려요. 쏠림 현상이 심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코프로가 지금 안 가니까 저걸로 살짝 갔다가 나중에 에코프로가 또 홍주식에서 조정이 나온 다음에 또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그때 다시 사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메뚜기 뛰기처럼 막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막 이래요. 어제는 또 AI가 올라가고, 근데 AI는 올라갈 때가 돼서 올라간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애가 초전도체인데, 초전도체가 뭔가 하고 여기서 설명을 드릴 게 아니라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갔는데 얘네가 얼마짜리냐, 기간이 얼마짜리냐 이거예요. 지금 대장이 누구예요? 서남이에요. 서남이 대장이고요. 2등이 신성 델타테크고요. 3등이 파워로직스인가 그럴 거예요. 예, 상한가를 제일 많이 가고 제일 먼저 간 애가 대장이에요. 예, 서남이 지금 보면은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근데 그 전날부터 요 세력이 들어온 요 봐요. 제가 요 연두색 띠, 노란 띠 요런 게 세력이 들어온 띠라 그랬어요. 세력이 들어오니까 막 그냥 급등을 해요. 지금 이 서남은요 3,500원대부터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을 했네요. 3,000원대부터 3,000원짜리가 8,000원, 8,450원까지 올라갔네요. 그러면 벌써 몇 배가 뜬 거예요? 예, 벌써 2배. 내일 이제 갭 떴으니까 내일도 점상 갈 수 있겠어요. 그죠? 오늘 점상, 내일 점상 이러면은, 예, 그러면은 벌써 이제 9,000원 잡지도 못해요. 예, 이런 거는 그냥 운 좋게 어제 잘 잡은 애가 오늘 점상 먹고 내일 점상 먹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팔고 나면 이제 뚝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은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아주 반등 잘 나옵니다. 예, 말 그대로 이렇게 갖다 뚝 떨어지면 반등 쫙 나와가지고 이 반등 먹는 거예요. 예, 이거를 되게 잘하죠 홍주식에서. 예, 똑같아요.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가르쳐드린 매수 타점들 있잖아요. 에코프로가 고점에서 40%뚝 떨어지니까 제가 잡아라 그랬더니 40% 반등이 38% 반등이 빡 하고 났잖아요. 똑같아요. 나중에 서남도요 이렇게 가다가 한번 뚝 떨어져서 고점 대비해가지고 30% 40%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기법의 자리가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등이 또 슉 하고 나옵니다. 네, 그 반등 먹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걸려요? 길면 2주예요 2주. 요즘 테마가요 짧게 붙었다가 확 치고 간 다음에 한번 반등 쫙 주고선 끝나요. 그러면 그 돈이 초전도체 때문에 에코프로가 내려갔다면 어떻게 해요? 예, 얘를 팔면 얘가 이제 떨어지면 팔 거 아니에요? 팔면 어떻게 해요? 에코프로로 다시 자금이 들어오겠죠. 자, 그런데 이 자금이 뭐 얼마나 된다고. 예, 서남은 잡지도 못했을 거고 그 다음에 서남 못 잡으니까 2등주 3등주 4등주 막 잡았어요. 보니까 종목이 오늘 나온 종목이 예 보니까 한 50개가 넘습니다. 이 초전도체로 연관돼 가지고 가는 애들이 1등부터 50등까지 있는데요. 항상 대장주만 해요. 여러분 2차전지도 에코프로만 위대한 기업이고 에코프로만 가는 거지 다른 애들은 가다가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예, 포스코하고 에코프로 이게 지금 두 개만 지금 예, 대장급이잖아요. 똑같아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인데 한다고 하더라도 서남이나 단타 단기로 이제 나중에 떨어지면 지금 잡을 수도 없으니까. 근데 또 꼭대기 잡는다. 내일 만약에 윗꼬리가 쭉 이렇게 달리는 캔들이 생기면 꼭 윗꼬리에 잡아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종목 상담 들어오면은 서남을 저 꼭대기 잡았어. 그래서 쭉 떨어져. 그게 어떻게 할지 몰라. 초전도체 좋다 그랬는데. 근데 이거 초전도체요. 지금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꼭대기 잡지 말고 이거 하시고 싶은 분들 제가 미리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고점 대비해 가지고선 30% 이하로 빠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면은 수익 납니다. 딱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수익이 계속 올라가는 줄 알아. 그냥 적당히 수익 나면은 감사합니다. 그럼 먹고 팔고 나와요. 주식은 팔아야지 돼요. 팔아야지. 초전도체 지금 내용이 쭉 보니까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 상온에서 이제 이 초전도체를 국내에서 개발을 해서 난리가 났는데 이게 이제 진짜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O냐 X냐 요거 검사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야 이거 뻥이야. 아 뻥은 아니지. 야 이거 해봤더니 잘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주가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세력은요 왜 이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떨어지는데 반등이 나오냐면 세력이 이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세력이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죠. 그러면 안 팔았으면은 어떻게 해요? 안 파는 이렇게 쭉 올렸어. 안 팔았어. 그럼 어떻게 팔아요? 주가가 쭉 떨어질 때 팔까요? 아니에요. 쭉 떨어질 때도 물론 팔고 있지만은 다 파는 것은 이렇게 반등을 쫙 줬을 때 여기서 팔아요. 왜냐? 칠 때 떨어질 때 개미들이 사가지고 이제 물려 있거든. 그런 애들이 다 손절을 친단 말이야. 더 떨어지면은. 그러면 손절 친 애가 다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 이거 손절 쳤으니까 이거 만회하러 들어가요. 예, 만회하러 들어갔다가 여기서 물리면 이제 진짜 물리는 거야. 아셨죠? 예, 그러니까 초보자분들 제발 그렇게 막 쳐 올릴 때 하지 말고 에코프로건 서남이건 초전도태건 똑같아요. 쳐 올릴 때 사지 말고 고점 대비해 가지고 30% 떨어지면 사면 된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어떻게 됐어요? 누누이 얘기하고 있다가 자 여러분 이제 자리가 왔습니다. 일봉 매수 타점 딱 그러니까 반등이 쭉 나왔죠. 30% 나왔죠. 예, 어디서 30%를 에코프로로 지금 먹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기회가 또 오고 있죠. 예, 또 내려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내려오고 내일 또 반등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예측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대응만 한다고요. 난 여기 오면 살 거야. 저는 딱 그러고 있잖아요. 백발백중 아시죠? 여기 오면 살 거야.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예. 아무 데나 사가지고 내일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올라가라고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런 데서는 사지도 않아요. 더 간다 하더라도 눌림이 오면 사야지. 눌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딱 사야지. 근데 눌렸을 때 내가 여기서 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라 그러면 못 사요. 희한하더라고요. 1번 자리에서 샀어요. 그죠? 1번 자리에 샀는데 여기 2번 자리가 왔어요. 2번 자리까지 해서 자기 계좌가 벌써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야. 사라 그랬어. 못 사. 무서워서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이 고점으로 올라갈 때 못 사요. 근데 홍주식에서는 딱 여기서 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여러분이 여기서 물려 있는데 누가 옆에서 자신 있게 야 여기서 반등 나오니까 여기서 사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요. 살 수 있어요 그때는. 그쵸?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자 주식하기 어려우신 분들 내일의 기법주에서도 말씀드리고 다음날 가격이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주식하기 어려우신 분들 이도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홍주식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일봉 매수 타점 분봉 매수 타점 중심선 아무리 들여봐요. 이거를 주식 처음 하시는 초보자분들은 차트 줘도 혼자 하기 힘듭니다. 왜냐? 안 해봤으니까. 혼자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거 왔는데 이거 사야 되는 거 맞아?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정확하게 배워본 적도 없어요.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소한 차트는 설정을 해놓고 공부하셔야지 됩니다. 지금요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아래 연락처에다가 회원 가입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니까 이쪽으로 상담문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내일이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이 자 2분기 실적 발표와 그 다음에 기업 IR을 한 날입니다. 내일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렸죠. 8월 3일 내일입니다. 내일 목요일 기업 IR이 있습니다. 요 기업 IR에서 자 뭐가 나오냐면은 2분기 실적 발표와 질의응답이라고 돼 있어요. 주요 내용이 그죠?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에 뭐가 나올까요?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떠한 코멘트나 힌트나 이 실적 관련된 내용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기대감이 또 작용을 해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왜냐면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죠? 근데 안 좋았는데도 막 올랐어요. 2분기 실적이 언제 있었냐면은
벌써 한참 전에 있었잖아요. 예, 7월 중순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7월 중순부터 지금 7월 말까지 계속 올라갔어요.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 마이너스 2.1%인가 영업이익이 그랬잖아요.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직전 대비해서 2.1%인데 그런데 3분기 때는 이것보다 좋아진다. 이러이러해서 지금 우리가 수주도 많고 뭐 해서 가지고 이렇게 좋아요라고 이제 기업 IR 때에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주가가 변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또 내일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주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일 주가의 향방을 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셨죠? 에코프로. 그렇다면은 내일이 또 한번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은 타이밍. 그냥 만약에 올라간다. 그냥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지. 그러면 물려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죠. 그죠? 자, 그런데 떨어진다. 그럼 뭐 걱정해요. 떨어지면은 매수하면 되지. 떨어지면 매수하면 되고,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좋고. 어쨌든 자 좋습니다. 떨어져도 무섭습니까? 아니죠. 왜? 홍준식에서 사라는 데서 사면은 반등이 나오니까. 자, 그렇게 해서 내일 에코프로의 이 IR 기업 설명회, 자, 이것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에코프로 BM도요. 지금 반등이 요렇게 에코프로랑 폼은 비슷하게 가는데 탄력성은 훨씬 더 작다 그랬어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에코프로 BM은 요 막판에 쫙 랠리를 펼칠 때 불꽃 슈팅이 나올 때에 이때만 보신 분들은 에코프로보다도 이때면은 더 잘 올라갔거든. 근데 이 올라가는 거를 제가 이때 올라갈 때 이거 올라가는 날마다 매일매일 하는 말이 키높이를 맞추러 올라가는 거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종목이요. 같은 비슷한 종목이 있을 때, 같은 군에 있는 종목이 있을 때 한쪽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쪽에 있는 애가 상대적 같은 애인데 같은 성격이나 같은 테마나 같은 종류에 있는 종목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애가 있으면요. 이게 너무 많이 올랐네. 얘가 좀 싸 보이는데 얘도 좋은 애인데 왜 똑같은 건데 왜 얘는 안 올라갔어? 얘도 올라가야지. 그래서 어느 정도 키를 맞춰요. 그게 키 높이 맞추기예요. 그래서 막판이 되니까 그냥 쫙 키 높이를 맞춰가지고 올려놓고, 근데 여기서 볼 때는 우와 에코프로 BM이 더 잘 가네? 아니죠.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 갈 때 안 갔으니까 이제 간 거라고요. 그런데 원래 있는 애는, 원래가 에코프로 BM은 예전에도 그죠? 안 갈 때 한 번씩 축 오르고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참 안 가요. 그러다 한번 축 오르고 나가지고 참 안 가요. 이렇게 가는 애잖아요. 스타일이.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에코프로가 조정이 나오면 에코프로 BM도 똑같이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 여기 지금 보면은 밑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법의 자리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내려오면은 또 한번 멋진 타이밍이 된다. 그래서 조정을 받고 지금 박스권 상단을 45만 원으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제 생겼어요. 상단이, 박스권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계속 돌파 시도를 합니다.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45만 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